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를 기록하는 남자 30대 직장인 투기남입니다. 첫 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고민, 저 같은 상황에서 계신 분들이 참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을 보고 어그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떻게 30년 뒤 저희의 계좌는 85억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계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현실적인 목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막연한 불안함이 정말 막연함이었다는 걸요. 먼저 제 현재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QQQ, SPY, SCHD 이 세 개 ETF에 각각 약 1200만원씩 투자되어 있습니다. 국장에도 배당주와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이 종목, 그리고 제가 끝까지 장기 투자할 이 종목만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5만원씩 이 세 ETF에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한 달 20일 기준으로 하면 각 종목당 월 100만원 정도 투자하는 셈이 됩니다. 이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2만원씩 분할 매수하는 경우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우선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 세 개를 선택했느냐고요? 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기술주 중심 ETF로 성장성이 높고요. SPY는 S&P 500을 추종해서 미국 대형주 전체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SCD에는 배당에 특화된 안정성을 추구하죠. 이렇게 성장 안정 배당으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이 전략으로 30년 후에 정말 85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과거 수익률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니 사실 너무 행복했습니다. QQQ의 경우 가격 상승률만 따지면 연평균 12%, 배당까지 포함한 토탈 리턴으로는 12.8%의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SPY는 가격 상승이 8%, 배당 포함해서 9.8%죠. SCHD는 가격 상승 6%에 배당 포함하면 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전략대로 각각 1200만원에서 시작해서 매일 5만원씩 30년간 투자했을 때 결과는 이렇습니다. 배당 재투자를 하지 않는 보수적 계산으로도 총 62억 6천만원이 나와요. 하지만 배당까지 재투자하는 토탈 리턴으로 계산하면 84억 8천만원이 됩니다. 저 금액만 보면 사실 토탈 리턴 안 해도 그때그때 조금씩 나에게 선물을 주면서 투자해 나아가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누군가에게는 매일 종목당 5만원씩 투자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갖는다면 지금보다는 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 매일 종목당 2만원씩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85억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자산이죠. 심지어 30년 뒤에는 추가 입금 없이 원금의 복리 힘으로만 굴러가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제 막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원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계산해봤어요. 매일 2만원씩 30년간 투자한다면 보시다시피 시작하는 시점과 투자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만 어떤 경우든 상당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지금의 85억과 30년 후의 85억은 현금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현재 년 5천만원의 소비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반대로 말하면 30년 뒤에 5천만원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연 3% 인플레이션을 가정했을 때 약 1억 2천만원이 필요하고 4%로 보수적으로 잡으면 2055년에는 약 1억 6천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치만 저희가 계산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는 현 35세, 30년 후 65세, 은퇴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은퇴할 시점에는 현재 5천만원 가치의 돈을 쓴다고 가정하더라도 쓰는 속도보다 버는 속도가 훨씬 빠른 상황이 됩니다. 심지어 보여드렸던 표들의 30년 이후부터는 원금 입금 없는 조건으로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퇴 시기에는 고정수익이 없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산이 완벽해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장기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시기라 너도 나도 환호하고 있지만 하락장이 오면 어떨까요? 수익률이 0%가 되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때도 꾸준히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2008년 금융위기를 생각해보세요. 주식이 반 토막나고 모든 사람들이 패닉 상태였을 때도 꾸준히 매수를 계속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초기 대폭락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전문 투자자가 아닙니다. 매일 시장에서 화려한 테크닉으로 무장한 A급, S급 선수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이 ETF가 정답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국내 시장에서 개별 주식으로 접근하면서 깨지기도 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자산을 증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쉽지 않을 뿐더러 복리로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리스크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자산은 꾸준히 우량주 중심의 안전자산에 가까운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단기적 수익에 욕심내지 말고 시간을 저희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 세 개 IT, QQQ, SPY, SCHD 모두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의 가장 안정적인 자산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현재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QQQ가 1198만원으로 8.6% 상승, SPY가 1238만원으로 2.4% 상승, SCHD가 1244만원으로 1.8% 상승해 있어요. 물론 완벽한 전략은 없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 번의 경기 침체와 상승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몇 년간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원금 손실을 보는 기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죠.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주식이 비쌀 때는 적게 사게 되고 쌀 때는 많이 사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변동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매일 5만원씩 분할 매수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매일 5만원이 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투자를 시작해보니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매일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게 되고 오르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불안해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감정적 반응들이 오히려 장기 투자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동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 경우에는 매일 자동으로 소수점 매수가 되도록 설정해놨어요.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투자할 수 있거든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인생에서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에요. 지금 30대라면 60대 중반의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락장이 와서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서로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결국 심리 게임이거든요.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혁신적이고 성장하는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는 특권도 있고요. 물론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QQQ의 연평균 12.8%, SPY의 9.8%, SCHD의 9%라는 수익률이 바로 그 증거예요. 기술 발전과 인구 증가,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이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적의 타이밍을 찾으려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지금이 최고점인지 최저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후에 돌아보면 지금 시점에서 시작한 것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하는 한국의 30대입니다.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해야 해요. 투자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겠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리의 힘을 믿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함께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고 꾸준함이 나머지 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투자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월 정산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영상으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첫 영상 업로드 8월인데 이전에 정산일지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구독자님들께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